네, 두 번째 수업, 두 번째 영상이고요. 이게 처음에 이제 한 학기 그거를 가상 강의를 해놓고 나니까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서 잘 팔리는 유튜브들을 열심히 뒤져봤거든요. 수업에 도움되는 채널은 하나도 없었고 해보니까는 잘 나가는 데가 기본적으로 밑에 자막을 달고 이렇게 잘 팔리는 유튜브와 자막을 달고 그 다음에 되게 15분 이내로 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정말 큰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그냥 뭔가 설명하고 보여주는 목적이면은 15분 정도? 그 정도로 끊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가능한 15분 안으로 끊는 영상들을 잘라서 올릴 거예요. 여러분들도 못 보시기 편하실 것 같고. 네, 10분에서 15분 정도. 자막은 저기 밑에 그 자동 자막 켜면은 자동 말고 저희가 자막 따로 쳐서 다 올릴 거거든요. 네,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 학기. 저번 학기에 하도 뛰어가지고. 예. 어쨌든 그래서 각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제 생각으로는 수업 내용 요약은 아마 이거 지금 듣는 사람들이 작년에 저한테 개론 듣고 뭐 동력학 듣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저번 수업에 뭐 했다더라 아니면 이번 수업에 뭐 할 거더라 한 10분짜리로 짧게 올릴 거예요. 이번 수업에는 뭐를 배울 거다. 그렇게 되면은 우선 그거는 좀 수업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 대해서는 리뷰가 요약이죠. 그 다음에 이번 수업에 배울 키워드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거 자료는 올라가긴 하는데 저항 추진 자체가 이제 수업이 사실 책이 잘 돼 있거든요. 그렇다고 그 책을 갖고 PPT를 뽑아서 만드는 것도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.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어, 수업에서 키워드만 먼저 처음에 알려드릴 거예요. 이번 수업의 키워드는 이거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책에서 찾아서 밑줄 쳐오시면 제일 좋고 수업에서도 주로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칠판에 쓰면서 할 거예요. 지금 이번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칠판에서 훌륭한 카메라를 가지고 잘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거 배웠죠 하고 주요 내용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수업 전 준비 사항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는 게 좀 좋겠어요. 근데 이게 대면 수업 기준으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. 어차피 비대면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기는 하겠죠.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성적인데 성적은 학교에 기준이 있어요. 이제 학교 몇 년 다녀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만 지금은 이 수업이 비대면이라서 저번 학기에 50%까지 A를 주게끔 했었거든요. 저도 그래서 그거 따라서 A를 줬었는데 이번 학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뭐 50% 주라면 50% 주고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이 이거죠. A는 30% 이하. 그 다음에 50% 이하의 A를 주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대하는 게 25%는 A를 플러스를 줄 수 있나요? 주실 건가요? 안 줄 거예요. A 플러스는 15% 기준으로 반올림할 거예요. 이거 뭐야 A점.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A점대 2분의 1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50% A 주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15%만 A예요. A 플러스. 그러니까 사실 A 플러스라는 게 잘하는 학생한테 좀 잘했다라고 주는 건데 뭐 수업하는 아니면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A 플러스를 25%까지 주는 거는 좀 그래요.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성적이 좋았다, 성취도가 다 좋았다 하면은 A 플러스 더 드리는 거는 제 재량 안에서는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크게 수업 성취도에서 돋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억지로 A 플러스를 25%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줄 것 같진 않고요. D 이하는 언제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중간 기말고사 평균이 중간이나 기말 둘 다 합쳐서 평균이 중간 3번이니까 사실은 뭐 점수별로 하면은 뭐 어쨌든 그래서 평균이 30점 이하인 수강생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따라왔으면은 30점 이상은 시험에 나오게끔 해서 시험을 낼 거예요. 뭐 그러니까 정말 나눠준 것도 안 본 사람들이 30점 이하가 나오겠죠. 그럼 D 이하로 나갈 겁니다. 안 그랬으면 좋겠죠. 그 다음에
중간 세 번 기말 한번 보는데 둘 이상이 빵점인 사람은 F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시험 한 번 정도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. 뭐 사이버 캠퍼스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끊어졌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유야 다 있을 수 있잖아요. 사정이야.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사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빵점인 사람은 그냥 F를 드릴 거고, 뭐 어차피 두 번 이상 빵점이면은 뭘 해도 중간 기말 평균이 30점 넘어가긴 어려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면 포기하시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앞에서 배분한 성적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조정은 들어갈 수 있는데, A뿔 성적이었는데 당신은 재수강 A0로 깎아야겠죠. 그 다음에 뭐 내가 한 B 정도 나왔는데 저한테 메일 보내갖고 저 C뿔로 주시면 재수강 할래요. 줄 수 있어요. 근데 C뿔로 한 명이 내려갔다고 밑에 C뿔이 구제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그건 뭐,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A 플러스 받을 사람인데 A0가 됐다라고 해서 밑에 사람이 또 A 플러스로 올라간다, 그거는 아니에요. 원래 이제 제가 그은 선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기준으로 했냐라는 거지, 뭐 이게 정확히, 그러니까 원래는 A0일 사람을 A 풀로 올려주겠다, 그거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. 이건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자리가 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영을 안 해드릴 계획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 뭐 메일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해가지고 무는 소리를 하면서 성적을 올려주세요, 그런 얘기를 하는데, 합당한 결과가 없으면은 합당한 이유가 안 되면은 성적 수정을 못하게끔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학기 끝나고 저한테 전화하거나 뭐 메일 해가지고 다음에 열심히 할 테니 봐주세요, 그런 거 안 됩니다. 안 된다고 해도 항상 학기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뭐 옛날에 그러긴 했는데.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요건데, 선박의 저항과 추진이라고 해서 인터넷 서점들 가보면은 팔고 있어요. 되게 잘 써진 책이고, 실제로 선박 저항 추진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챕터 나눠서 쓴 책이거든요. 뭐 물론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되게 잘 쓴 책이라서 해주시고, 가능하면은 책 사서 좀 보세요. 뭐 저기 제본 뜨고 해가지고 복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복사본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성적을 까거나 아니면 앞에서 뭐 쪽을 주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기는 한데,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.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사람들인데, 가능한 그거겠죠.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좀 인정받았으면 하겠죠. 그러니까 책 쓴 사람들도 뭐 돈 보고 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거까지는 좀, 그러니까 좀 바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썼는데 이 학생들이 그래도 그런 내 노력을 좀 제대로 인정을 해줘서 책을 다뤘으면 아니면 책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, 어지간하면은 좀 사서 보시고, 뭐 여러분들 저기 네이버 웹툰 같은 데서 쿠키 같은 거 꽂고 있으면은 그게 그거잖아요. 이제 만화 웹툰 그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거니까. 뭐 물론 무료로 풀리는 것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, 저는 주로 미리 좀 결제해서 보거든요. 그렇게 해야 그런 거 열심히 그리는 사람들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. 어쨌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가격을 주고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잘 돼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, 나중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제대로 된 가치로 좀 인정을 받겠죠. 그런 게 있고, 참고문헌은 돈 주고 살 필요는, 아니, 복사란 얘기가 아니라 책에 수업에서 직접 다룰 거는 아닌 책들인데, 그냥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겠다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책들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주로 실제 실험 관련한 얘기고, 부끄럽지만 제가 저자로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수업 교재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앞에 이 책이 훨씬 잘 써져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창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, 선박 추진 프로펠러 설계이기 때문에 아마 4학년 2학기 때 프로펠러 설계란 수업에서 교재로 쓸 거예요. 프로펠러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쓴 책이고, 밑에 두 개는 P&A라고 하는데, P&A라고 해서 원래 미국 조선학회에서 쓴 책이거든요. 이게 미국 조선학회예요. 거기에서 수업용으로 시리즈로 만든 책들인데,
영어책이긴 한데 되게 좀 잘 써져 있어요, 내용들이. 왜냐면 진짜로 교재용으로 만들려고 작성하고 한 책이라서 책도 두껍지는 않아요. 그래서 한번 좀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게 추천드립니다. 두 책은 되게 좋은 책이에요. 이제 강의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앞에서 딴소리를 잠깐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유체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조역학도 똑같아요. 뭐 진동도 똑같고 그냥 보통 학문이죠. 실제 응용 학문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저기 물리과나 수학과에서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순수 학문이에요. 예.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뭐 조종, 선박 조종, 저항 이런 게 응용이죠.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부터 배우지 않고 얘부터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 개발은 요거 먼저 했었거든요. 선박 저항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 유체역학이 필요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뭐 그런 식이에요. 근데 거꾸로 배우는 게 이거는 유체역학은 아니면 순수 학문 쪽은 우리가 입장에서 기초 학문 쪽 순수라고 하면 좀 그렇다. 기초라고 합시다. 이거는 저기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. 아니면은 뭐 요새 자주 하는 스트렝스라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어떤 종목이겠죠. 국이라거나 국이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육상이라고 합시다. 그런 식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해도 요거부터 잘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거든요. 꽤 있어요. 네, 근데 일반적으로는 위에 거가 받쳐줘야 유체역학이 받쳐줘야 밑에 조종 저항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뭐 그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네, 그렇게 돼 있고 실제 회사 같은 데서는 당연히 위에 유체역학 신경 안 쓰겠죠. 밑에 거만 잘하면 돼요. 네, 그렇게 되는데 뭐 대학교에서는 위에 거를 위주로 먼저 가르친 거고 사실 교수라는 사람들도 아래 것보다는 위에 거를 잘 하니까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 체력인 유체역학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죠. 당연히 유체역학을 배우긴 했겠지만 이게 한 학기 지나면 다 까먹는 것도 있고 1년 동안 배우잖아요. 1년 동안 배우는데 그 중에서 뭐가 이후로도 써야 될지 지금 이제 이후로 3학년 2학기부터 그 이후까지 뭐를 배울 어떤 부분이 쓰일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1년 수업했으니까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. 그 다음에 뭐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수업 배우는 강의 받은 수업을 들었던 타입이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내가 잘 못 따라갔다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. 그래서 우선은 처음 한 4주 정도는 유체역학 복습을 하려고 하거든요. 적은 분량이 아니죠. 15주 중에서 4주니까. 그래서 인트로덕션 지금 하고 있고 단위계 설명을 할 거고 단위계 그 유체역학 복습에 있어요. 여러분들 유체역학 1, 2에 배웠던 책 그대로 복습할 거예요. 챕터 따라서. 그 다음에 글쓰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유체역학 복습에 대해서 이상유체 거동 얘기를 할 거고 조별과제까지 오늘 할 시간 될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유체역학 복습 내용으로 전성유체랑 난류까지 지배방정식, 뭐 네비어스톡스 식이겠죠. 그거 뽑아내는 과정까지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면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원래 포텐셜 하면서 배웠을 텐데 뭐 거기 관련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앞에서 배웠던 유체역학 내용들을 가지고 선박 주위 요동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도 배 주위 요동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추정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끔 간략한 얘기를 할 거고 유체역학 복습 내용 가지고 중간고사 하나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왜 우리가 저항 추진을 배우고 있는지, 그러니까 선박의 저항 추진을 배우면 그게 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. 그게 교과서가 쓰인 이후에 대두된 개념으로 선박 연비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연비 얘기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봤으면은 뭐 그 개론이나 동력학 들은 분들은
아시겠지만은 중간고사 봤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답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중간고사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틀린 거면 뭐 정리를 해서 내면은 복습도 되고 좋죠. 그다음에 조별과제 조구성을 할 거고 그 뒤로는 이제 그냥 쭉 수업 교과서를 따라갈 건데 모형시험 배우면은 모형시험을 실제로 하는 거는 유체 실험에서 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해보자 라고 데이터 세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. 해보시면 되고 중간고사 두 번째 10주 차에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별개로 지금 저기 114호실 회료수조실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실험 시설 만들고 있거든요. 아마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은 배 저항 시험도 실제로 가능해질 거예요. 모형선도 같이 지금 제작 중이라서. 그러면은 수업 일정 중에 하루 정도는 그런 거 수업 보여주는 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1조부터는 추진기 쪽 배울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모형시험 결과 분석 하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걔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.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추진기 설계까지 하고 중간고사 볼 거고 오답 정리하시고 기말고사 전범위에 대해서 볼 거고 조별과제 결과 제출하실 거예요. 그래서 조별과제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배에 대한 저항 추진 성능 해석 그 다음에 실제 배로 추정 뭐 그런 거 관련해서 할 거라서 뭐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어요. 여러분들이 좀 수업 듣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1주차에 준다고 내용 공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거 보고 어느 정도 과제를 내면 좋을 건지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. 또 15분이 넘었는데 여기서 자를게요.